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 얘들아. 알다시피 행렬이 10몇 년 동안 교육과정이 없었어.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거든?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행렬에서 원래 다뤄야 되는 행렬에 대한 개념이 이 정도가 있다 쳐? 그러면 너희가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행렬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없단 말이야? 지금 이게 EBS잖아. 지금 이거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얼마 없거든? 그냥 진짜 좀 격하게 말하자면 곱셈이 제일 어려워. 그렇거든? 그래서 요 부분만을 만약에 학교에서 다룬다면 큰 의미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행렬에서 뭔가 발목 잡히고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요 바깥쪽에 있는, 원래 행렬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행렬에서 이런저런 것도 있겠지. 근데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빠졌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마다 학교마다 이 바깥쪽에 있는 내용들을 너희에게 이거는 알아야지 하고 알려줄 수도 있어. 이건 학교마다 다를 거고 선생님들마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감을 못 잡겠어. 왜냐면 올해가 처음이라서. 뭐 기출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출문제 없어. 그냥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기출문제는 10몇 년 전 모의고사 문제밖에 없어. 근데 그때의 행렬은 최소한 이만큼은 배웠거든. 근데 너희는 요만큼밖에 하면 진짜 맛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내용만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학 때 행렬 배운 사람도 이거보다 어려운 것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 책에 EBS니까 교육과정이 없는 건 EBS가 없거든. 근데 이거 책 보면 알겠지만 진짜 간단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문제들은 학교에서 만약에 배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배운 거 외에 학교에서 뭐 프린트가 됐건 부교재가 됐던 하면서 뭔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이론인데? 처음 보는 방식인데?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 그런 게 뭐냐면 이 바깥쪽에 행렬은 갖고 있지만 교육과정이 없는 것들 너에게 선생님들이 설명해 준 거거든, 학교에서. 그런 게 있으면 꼭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 역행렬도 있을 수 있고, 몰라도 돼. 아마 안 배울 거야. 그리고 뭐 있지? 단행렬은 배우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여기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거를 만약에 배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말해줘야 돼. 알겠지? 그때는 배워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안 다뤄, 학교에서. 그럼 몰라도 돼. 안 한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아. 교육과정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 책으로는 행렬이 무지하게 쉬울 거야. 자, 47페이지 3번, 7번 해봅시다. 빠르게 넘어가자. 47페이지 3번, 7번. 뭐 간단하지, 얘들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 3번에 4번, 7번에 1번. 괜찮니? 안 되는 사람 혹시? 몇 번? 3번? 어디서? I랑 J에다 1, 2 번갈아가면서 넣어봐야지. 넣어봤어? 그러면 A, 1, 1은 성분이 어떻게 돼? 너 행렬 할 줄 알아, 몰라? 근데 왜 아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지금 성분 A를 IJ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얘가 2I 플러스 3J 마이너스 K. 그리고 I랑 J에다가 1과 2를 넣을 수 있다. 그럼 1, 둘 다 1, 1 넣으면
얘는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니까 5 마이너스 k. 1, 2는 2, 6, k니까 8마 k. 2, 1은 4, 3, k니까 7마 k. A, 2는 4, 6, 마 k니까 10마 k. 그러니까 이 행렬은 5마 k, 8마 k, 7마 k, 10마 k로 이루어진 행렬이다라는 거고, 이거 다 더한 게 14다라고 k가 꺼놓은 것. 자, 넘겨서 할 게 없다. 48페이지는 됐고 49페이지에서 16번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49페이지 16번. 일단 진짜 원래 정규 교과에서에 있는 행렬은 진짜 별거 없어. 16번.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하지?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그나마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곱셈 가볍게만 얘기해보자. 자, 행렬의 덧셈 뺄셈은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선분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뭐 치수배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제 곱셈이 조금 연산이 다르지. 자, 일단 연산하는 법은 대충 알 거고,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A 곱하기 B 행렬이 있었고, 뭐 A by B든 C 곱하기 D 행렬이 있었고,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결과물이 나오겠지. 자, 이때 이 곱셈이 항상 성립하나? 항상 곱셈 가능? 뭐가 됐든? 아니지. 언제 가능해?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따지면 내항. B와 C가 똑같아야 곱셈 가능. 자, 다음. 그래서 그 곱셈이 가능하다 쳤을 때 그 결과물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외항.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두 행렬을 곱하면 그 결과물은 A 곱하기 D 행렬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3by 2 행렬과 2by 4 행렬을 곱해보면 곱셈 가능한 거 보이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다? 3 곱하기 4 행렬이 나온다. 이 얘기. 자, 다음. 그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은 이거지. 자, 곱셈에서는, 자, 이것도 앞에 배운 사람은 그냥 이거랑 연결지어서 이해하면 되고, 안 배운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래서 곱셈이 실질적으로 뭐 숫자 예를 들자면, 어차피 2 곱하기 2 행렬을 제일 많이 쓸 테니까, 자, 이거 계산할 때 계산법이 어떻게 되더라? 앞에 있는 애는 뭐 써? 가로줄 쓰고 뒤에 있는 애는 세로줄 쓰지. 그래서 앞에서 행을 쓰고 뒤에서 열을 써서 1행과 1열을 곱한 게 여기 오지. 그래서 계산식으로 쓰자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오고, 다음 두 번째는 1행은 그대로 쓰고 2열과 곱해서 그게 여기 오지. 그래서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다음 아랫줄은 이제 2행과 1열, 2행과 2열을 곱해서 여기 오겠지. 다들 알고 있지, 얘들아? 자, 뭐 됐고. 자,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면
곱하기에 앞에서는 열을 쓰고 뒤에서는 행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행을 쓰고 뒤에서는 열을 쓰니까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면 똑같아, 안 똑같아? 당연히 다르겠지. 쓰는 게 다르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행렬 A와 B를 곱한 거랑 행렬 B랑 A를 곱한 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물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다르다? 그건 아니야. 이 행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같을 때도 있어. 그럼 언제 같은 거야? 해봐야 알아.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알겠지? 언제 되는 것 중에 이거 둘이 같을 때가 언제 가능한 거 하나 있지? 언제야? 일단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가 단위 행렬 또는 영행렬일 때. 그지? 그러면 똑같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안 되고 그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게 성립 안 한다를?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자, 다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뭘까? 곱셈 공식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A와 B를 더한 값의 제곱을 전개하시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쓸 텐데 이 A, B가 행렬이라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인데 원래는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합쳤다면 행렬에선 얘네들이 같을 때가 드무니까 이렇게 다 펼쳐놔야 된다는 거지. 이게 행렬의 특징이지. 그래서 합차도 마찬가지. 원래 합차는 A와 B를 더한 거랑 뺀 거를 곱하면 간단해진다라는 거였는데 얘가 행렬이라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야 맞다. 왜? 얘네 둘이 같다는 전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정규 교과 과정에서 행렬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정규 교과에서는. 알겠지? 뭐 이게 다야. 물론 지금 내가 교환법칙이 중요하니까 교환법칙만 썼지만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은 가능해. 분배했잖아. 돼. 대신에 뭐가 중요한 거야? 결론은 그래서 교환법칙이 안 된다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순서. 말 그대로 써있는 순서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 배웠던 건 뭐랑 비슷해? 아니야? 순서가 중요한 거. 왜 넣냐고? 내면. 순서가 중요했던 거 하나 있었잖아. 배웠던 거. 같아?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면 돼. 안 배운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어차피 언젠간 배울 거야. 오케이? 순서가 중요하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써있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너희 맘대로 막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아마 뒤에 문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을 거야. 이렇게 있었어. 얘들아, 분배가 된다는 건 이거 우리 했었지 앞에서. 분배 법칙이 된다는 거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되는 거지만 뭐야?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것도 분배 법칙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공통인수 B지. 그럼 B로 묶으면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쓰지 않냐? 그지? 근데 얘가 행렬이면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 얘는 A, B인데 얘는 B, A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다른다. 다른 거야, 이거. 행렬은. 알겠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그래서 곱셈을 해봅시다. 23번이랑 25번. 그나마 학교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낸다. 조금 행렬에서 어렵다?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행렬에서 조금 신기하게 내고 싶다 하면 25번 같은 느낌으로 낼 거야, 아마.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쟤네들을 곱해서 나오는 거는 행렬이 아닐 때만 가능한 거고, 얘는 행렬의 연산이므로 A와 B를 진짜 구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2A가 될 거고, 이렇게 돼서 A가 나오겠다. 그럼 A를 통해서 뭐 얘든 집어넣어서 B 값도 구해보면 B행렬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러면 얘네들을 진짜로 제곱해서 빼야지. 해서 A 제곱행렬은 이렇게 나올 거고, B제곱행렬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랬으니까 빼면 이렇게 나오겠네. 모든 성분의 합은 21. 이게 28번. 다음 31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11제곱까지 할 일은 없으니까 규칙을 찾아봐야지. 규칙 찾는 법은 몇 번 해봐야 한다라는 거고, 해서 행렬 A를 거듭 제곱을 해보면 자,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은 2A. A 제곱 행렬은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모든 성분의 합은 이렇게 나오고, 세제곱까지 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모든 성분의 합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규칙을 확인했다면 A 11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규칙상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얘가 2의 34승과 같다. 양변 2로 나눠주고 얘를 11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세제곱을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겠네. A는 8. 됐니?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잖아, 그치?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곱하기가 좀 낯설 수는 있는데, 낯설어서 실수할 수는 있는데 실수 안 해야지. 이건 연산이니까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자, 29번 시킨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것도 그렇고 하나 알아야지. 지금 여기서는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29번 보자.
A가 0, 2, 2, 0 행렬이고 B가 마이, 마사, 4, 3 행렬. 자, 이렇게 했을 때 A 4제곱 B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물론 A 4제곱하고 B를 곱하고 거기다가 B를 더해도 되겠지. 당연히 되지. 근데 조금만 쉽게 하기 위해서 B로 묶자. 묶을 때 뒤에다가 묶어야지. 그럼 여기는 A 4제곱이 됐고 여기 B로 묶일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뭐 써? B로 묶었어.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2 써야 되는 거지. 여기에 2가 들어가지. 단위 행렬 2. 그러니까 여기 행렬에서 2가 뜻하는 게 뭐야? 일단 2는 행렬 2라는 애는 뭐다? 1, 0, 0, 1로 만들어지는 행렬을 뜻하고 이름은 단위 행렬.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이 단위 행렬이 하는 역할은 행렬에 이것도 내가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행렬의 곱셈에서 진짜 옛날 단어긴 한데 항등원 역할을 하지. 항등원이 뭐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곱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수를 항등원이라고 불러. 그래서 행렬에서는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즉 어떤 A 행렬이 있었대. 거기에 어떤 행렬을 곱했대.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그러면 행렬에서는 얘라는 얘기야.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수에서의 항등원은 누구겠어, 얘들아? 숫자나 식에서, 일반적인 숫자나 식에서의 항등원은 누구야? 1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1이랑 똑같은 게 얘야. 행렬에서. 오케이? 곱하나 마나인 거. 쉽게 말하면. 곱하나 마나. 그러니까 여기 2 들어가는 거 이해되나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항등원이란 단어는 됐고 뭐야? 곱셈에서 변화가 없게 하는 수 또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수 곱하나 마나인 수가 단위 행렬 2이다 라고 하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A2나 2A나 A로 똑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근데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지. 그냥 B를 어디다 곱하냐의 차이일 뿐. 그래서 계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올 거고. 그래서 A 4제곱을 먼저 하는 게 일단 목표지. 그래서 A 4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취향 차이야. 나 이거 설명하려고 굳이 이렇게 막 묶은 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다. 자, A 4제곱 구해보자. A 제곱부터 구해보면. 4, 0, 0, 4 나오고 세제곱은 응? 8이야? 2에 1에 8 아니에요? 8이랑 그럼 이렇게 나오고 4제곱은 꼬라지상 뭐 나오겠어? 16, 0, 16 나오겠지. 뭐 해보면 나오겠지 뭐. 됐니? 그러면 근데 이건 알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요게 A 4제곱이 나오고 여기다가 단위 행렬을 더한 다음에 B를 곱하면 정답. 이렇게 해도 되고 애초에 얘한테 B를 곱한 다음에 B를 더해도 되고 편할 대로 이걸로 한 김에 이걸로 하자. 그럼 얘한테 단위 행렬을 더해주면 얘는 17, 0, 0, 17이 나올 거고 걔한테 B만 곱해주면 되겠다. 와 숫자 뭐 이리 크냐? 17 곱하기 2. 애초에 우리가 17 뽑았어요. 성분 합성. 상관없. 아 그러네. 이러면 또 쉬워지네. 애초에 합이라서. 이거 뭐야? 단위 행렬.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그대로겠지? 그러니까 얘한테 17만 곱해진 꼴이다. 근데 뭐 구하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차피 얘네한테 17이 곱해질 테니까 이거 다 더한 다음에 17 곱하면 되지? 근데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1이지. 1에다 17 더하니까 17 곱하니까 정답 17.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하다. 됐니? 넘겨서 자 37번 하나만 풉시다. 얘들아 지금 이게 끝이다. 행렬 정규 교과에서 이게 끝이야. 37. 52페이지 37번 그리고 얘들아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숙제 54페이지까지 이 정도는 주말 내로 풀만하지. 풀 수 있다면 미루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주말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애지간하면 하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안 밀려야 부담이 적지. 28번의 답이 3번이거든? 자, 얘의 모든 근이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일단 x제곱을 치환하는 식이라는 거는 눈에 보일 거고 그럼 치환을 하지. 자, 치환을 했어.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잖니. 이거 뭔 소리 인수분해를 해?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되면 그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면 돼. 모양이 된다면. 그게 아니라 얘는 보기차식의 식의 형태를 가지고 푸는 거지. 자, 문제에서 뭐래? 여기에서의 근인 x가 뭐라고 줬어? 실수다지. 모든 근이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x가 실수래.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했잖니. 그러면 t는 어떤 수여야 될까? 양수. 또는 0. 요게 이해돼야 돼. 다들 되니? 이거 했었어. 그치? 왜 그런 거야? x가 거꾸로 가자. t가 여기서 근인 t가 만약에 t가 3이야. 그럼 치환을 풀어주면 x제곱은 3이지? 그럼 실근이네. 풀마루트 3. 근데 t가 마이너스 2야. 치환 풀면 x제곱이 마이너스 2지? 이거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t를 풀었더니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0이야. 그러면 치환 풀면 x제곱이 0이지? 얘도 실근이지. 물론 얘는 중근이지만.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x값이 실수가 실근이 나오는 건 언제랑 언제야? 이때랑 이때거든. 그러니까 t의 값은 양수 또는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야. 알고 있어야 돼. 꼭.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는 치환한 식으로 봤을 때 얘가 저 t에 대한 2차 식이 양수 또는 0인 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물론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어차피 시험 범위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양수일 조건, 음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두 근이 양수일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 이상이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지. 요거를 만족해야지. 지금 모든 근이 실수. 모든 근이 실수다. 애초에 뭐 써도 지장은 없으니까 등호도 붙이자. 0도 되니까 얘는 0인 근도 되니까 0 집어넣어. 한 근이 0이면 곱은 0일 테니까.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켜야 이게 모든 근이 양수 또는 0이 될 조건이지. 실근이 있으면서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중요해. 얘들아, 다시 꼭 기억해줘.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다 풀어보면 얘는 K는 22하다. 다음 요거는 10이지? 10은 0보다 큰 거 맞지? 통과. 다음 두 근의 곱은 2K-15인데 얘가 0 이상이니까 K는 2분의 15 이상이다. 그러므로 K의 범위는 2분의 15 이상 22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지? 자연수는 8부터 20까지지? 그러니까 정답 13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29번도 조금 볼만은 하지.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왜냐면 29번은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28번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아까처럼 푼 거고, 29번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푸는데, 아까 했던 거를 아예 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그러니까 29번에서 치환을 할 거 아니니? 뒤에 있는 애를 A제곱으로 묶어주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게 보일 거고,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얘랑 얘를 더하면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얘랑 정확히 부호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얘가 t 마이너스 a제곱과 t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괜찮나?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t의 값이 a제곱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유준이 여기까지 됐어? 이거 맞았어? 풀었어? 자, 요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를 보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와 서로 다른 두 허근 감마 델타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야? 얘랑 얘 중에 둘 중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야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나올 테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여야 돼. 이해됐어? 얘자,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일까? 그렇지. 왜?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0 아니면 양수거든. 근데 0은 문제 조건에 안 맞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거고 얘가 음수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A의 조건이 걸리지. A제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A가 0이 아니라는 소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음수라는 얘기는 2차 부등식에 의해서 A의 범위가
요렇게 잡힌다는 소리지. 저는 아까 내가 물어본 게 요거 물어본 거였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A의 범위가 요렇게 잡히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0 빼고 요렇게 A의 범위가 잡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A를 구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써야겠지. 알파 세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30이다. 자, 알파 베타로 묶어줄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0이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실근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진짜로 실근을 구해보자. 그 실근이 알파와 베타일 테니까. 자, t가 a제곱이니까 x제곱이 a제곱이므로 x는 풀마 a, 즉 알파가 a라면 베타는 마이너스 a라는 거지. 뭐 순서상 상관없고 그거를 여기다가 쓱 넣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마이너스 30이다. 여기가 2a제곱이고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2a 4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2. a 4제곱은 16. a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따라니? 근데 아까 구했던 요 범위에 의해서 a는 2더라. 오케이? 됐어? 자, a가 2가 나왔고 지금 추가로 구해야 되는 게 허근 2개 구해야 되네. 자, 허근 구하자. a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허근이 나오는 t의 값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허근은 마이너스 3이니까 치환 풀어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지금 허근의 곱이니까 물론 여기서 허근 그래서 뭐 x를 풀마 루트 3i라고 해도 되지만 뭐 근각의 관계 써도 되고 이건 뭐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편할 대로. 그래서 a 어디냐? a가 2고 두 허근의 곱이 3이니까 2를 더해주면 정답은 5가 되더라. 가 결론. 지금 28번, 29번 잘 안 됐던 사람들 잘 정리하고 알겠지? 중요해. 이 정도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집시다. 다음 페이지. 왼쪽 거 풀면 뭐야? 왼쪽 거 2개 풀면 5보다 작거나 같다고. 두 번째랑 세 번째 풀면 2분의 7마 a보다 크다지. 얘네들의 겹치는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3개 이상이 돼야 된대.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 크다니까 얘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겹쳐. 여기 안에 있는 정수가 3개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3개까지만 써보자. 5, 4, 3. 3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랬으니까 만약에 3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2까지 써줘야 맞고 3개 이상이랬으니까 얘가 3의 왼쪽에 있기만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2분의 7마 a가 3보다 왼쪽에 있다. 작다. 다음 등호 판단하자. 위치 파악했으니까 등호. 얘가 3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3이면 3보다 크다잖아. 등호 빼야지. 이렇게 돼야지. a는 1보다 크다. 그러므로 1보다 큰 애 중에 제일 작은 정수는 2가 맞지. 뭐 없는데?
어? 아직 한시에 부모님한테 해야 돼. 뭘? 아니, 약속을 해야 돼. 뭐? 공부? 진짜? 얘는 아니잖아. 얘네는 아니잖아. 일단 숙제 행렬 끝까지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시간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그래도 여기까지 74페이지까지는 그나마 뭐 한두 개 정도 걸릴 텐데 아마 75페이지부터는 진짜 어려울 거야 아마. 여기는 애즈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서 풀어보는 쪽으로 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